간호의 변천의 역사적 고찰을 보면은 오랫동안 사랑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선배들의 노력과 수많은 업적이 있다. 간호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간호사업의 발자취를 배우고 나아가서 현재와 미래의 발전된 간호사업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 조선시대 간호를 보면 유교적 남녀 유별관과 절연관에 의한 여성 환자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의료제도가 특징이며, 교육은 초기에는 재생원의 훈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의료를 초하급, 간병의, 내의 3등급으로 나누어 사진법을 중심으로 주로 망진, 환자의 거동이나 표정, 안색, 혀 등을 보면서 진찰하는 것과 촉진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의료의 신분은 관비이지만 공적 활동을 행하는 이유로 여러가지 특권이 주어졌으며, 유교적 사상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진찰을 받을 수 없었고 어린이도 제대로 된 간호를 받을 수 없어서 사망률이 높았으며, 치료보다는 예방적 건강행위, 보양, 시중, 수발에 관심이 높았던 그런 조선시대 간호의 배경에 간호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세계사적 사건과 변화들이 간호사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이며, 간호 지도자들이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기 위해서이며, 미래의 간호사업 계획과 설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고, 오늘의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고, 간호사업 자체의 경로와 변화를 알기 위해서이며, 일반 역사와의 횡적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이고, 역사 창조자들의 개별적 고찰을 통해 정신적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간호의 시작으로는 서양 선교 간호사 및 선교 의사의 등장과 근대적 간호 교육 등으로 삼의사, 내의원, 전의감, 해민서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광해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병원에서의 간호, 선교의사 알렌이 건의하여 최초의 현대식 병원으로 광해원의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설립되었으며, 제중원에서 약제사 겸 간호사로 언더우드가 활약하였는데, 1895년 콜레라의 유행으로 검역소와 피병원이 설치되었고, 대한적십자병원이 1905년에 창설되었으며, 광해원은 우리나라에 와서 부상자를 치료해주면서 알렌이 이를 통해 병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고종 때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해원이 설립된 것이고, 통간부 시대에 광제원, 경성의학교 부속병원 이런 것들이 대한의원의 창설이 시초가 되었으며, 1903년 정동의 부인병원 보구여관에서 최초의 한국 간호교육을 하였는데, 선교 간호사 에드먼드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간호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공식적 간호교육, 전문적 간호의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에 촉구하였고, 1945년부터 1960년대의 간호로서는 미군 정기의 간호로 간호사업국의 설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의 간호로 간호사업가로 격화되었고, 대한간호협회로 1948년도에 개칭이 되었으며, 1955년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설치하여 1959년 서울대 간호학과가 4년제 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고, 1961년부터 1976년의 간호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으로 한국간호사의 강령 제정이 되어 10차 브라질 총회를 바탕으로 국제간호윤리규약 1972년 4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간협신보가 발간되고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술과 지식 습득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간호조무사 업무의 개선 및 기술 향상을 이루어냈으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및 회원 보수 교육,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련한 각종 조사 연구 및 학술 사업, 기관지 학술지 발간 사업 및 기타 본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간호조무사협회 활동으로 하여 또 보구여관에서 입학에는 부모의 승낙, 의사의 건강진단, 교회의 추천서가 필요했으며 21세에서 31세로 제한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간호원론, 해부학, 생리학, 위생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습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6년 정규과정과 3년 단기과정이 있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칭으로는 초기에는 1903년 보구여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육을 시작으로 1907년에 대한의원의 간호부 양성소가 설치된 이래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간호부라 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간호원이라고 하다가 1987년 11월 의료법 개정에 의해 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73년 간호보조법을 공포하면서 간호보조원의 규정을 신설하고 간호보조원을 배출하였다가 1987년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91년 방송대학 보건위생학과의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를 위한 대학 편입과정이 설치되었고 대한간호협회 활동으로 김모임 대한간호협회장이 21대 ICN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병원이 설립된 것에 사업의 역사가 시작되어 1897년 병역 사업으로 지석영 선생님이 처음 종두 접종을 실시하였고 1931년 선교사인 힐 박사가 결핵요양원을 설립하였고 1946년 미국 정하에서 각 도청에 위생시설과 수의과, 방역과 등을 설치하여 현대보건행정으로서의 큰 계기를 마련하였고 1956년 12월 30일 보건소법이 공포되어 보건소에서 관계 업무를 일체 담당하였고 1962년 이후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었으며 1973년 간호조무사협회를 창립하였고 2010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 보건간호사업은 1923년 조선 북위 태화여자관에서 최초로 보건사업부가 설치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많은 간호학과 신설되었으며 각 면대까지 보고소, 보건지소가 설치되었으며 보건간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7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사회 1년 과정을 시작으로 간호학과를 지소에 배치하여 보건사업을 보조하여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가진 지역사회 간호사로 출연하였고 1980년 이후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인력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 주민만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담당되었고 2006년 간호교육을 4년제 대학으로 일원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 학점 인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 전문 간호사 제도 시행 후 감염 등 9개 분야에서 첫 전문 간호사가 배출되었으며 간호한다라는 말은 보살핀다라는 위험으로 지킨다, 보호한다, 가르친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원시사회에서의 본능적인 보호 기능과 먹임, 옷 입힘, 육체적인 상처 치료 등과 같은 어머니로서의 임무와 경험적인 치료 역할이 오늘 간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종교 간호로서 박애정신과 사명감으로 복음 전파와 함께 방문 간호를 시작하였으며 중세의 간호에서 이 시기에 현실도피 사상으로 수도원 시대를 이루었고 기부인과 수녀들이 일생을 간호사업에 바치기도 하였으며 근대의 간호에서 종교개혁 및 문예부흥과 간호사업이 일어나 16세기에 이르러 지나친 교회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운동 이후에는 약 2세기 동안은 간호의 질과 수준이 떨어진 소위 간호의 암흑기를 이루어서 종교개혁 이후 구교에서 하던 간호사업에 혼란이 왔으며 새로운 신교의 교권 확립 문제로 사업의 토대가 잡히지 않아 정부 또는 비종교적인 의료기관들이 인력이 준비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고 사명감도 없을 뿐더러 훈련하지 못한 여자들이 간호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나이팅게일의 출연이 간호사업에 영향을 미쳤을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자가 크리미아 전쟁을 통해 배그 천사로서의 간호사 모습을 대중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간호는 직업이 아닌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간호한다라고 하여 육체, 정신, 감정 모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날 전인 간호의 이념을 제시한다 하였고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이고 의사는 아니다 라고 하여 모든 간호행위는 간호사의 손으로 행해질 것을 주창하였는데 나이팅게일은 간호의 목적을 자연치유적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박애주의 실천, 봉사, 계급 타파 정신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호사가 시작되면서 종교 간호가 발달하였고 페베는 최초의 방문 간호 사업을 한 여집사인데 근대의 방문 간호 사업은 1859년 로빈슨 간호사가 실시하였고 크리미아 전쟁 시 탁월한 지식과 통계 기법을 이용한 나이팅게일은 간호 업무 시 면밀한 관찰과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으며 임상 간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질 높은 간호 수행을 위해 정규교육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912년 국제적십자회에서는 평화시나 전시에 환자 간호 사업에 특별한 공헌을 끼친 간호사에게 나이팅게일 출생 100주년이 되던 1920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하였고 이 표창은 제네바 적십자 본부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처음으로 이 상을 수여하게 되었고 이효정 간호사가 타게 되었는데 이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과 목적을 이어받은 많은 간호사들이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동양에까지도 소위 나이팅게일식 간호 교육과 간호를 보급하였고 1899년에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간호협의회 ICN이 조직되었고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뒤낭이라고 하여금 적십자사를 창건하게 하여서 현대의 간호는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의 전인간호로서 간호의 기본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자의 신체적 간호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하며 인도적 인류애적인 희생 봉사 정신을 포함하며 현대로 들어서면서 생활 수준 및 의학의 발전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무진 문명의 발전, 사상의 대립, 인간관계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간호가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간호가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간호는 환자 위주의 전인적인 간호와 재활적인 간호 그리고 질병 예방 위주의 간호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간호는 자기간호, 가족간호, 종교간호, 직업간호의 단계를 거쳐 전인적 간호, 총체적 간호, 개별적 간호, 오늘날의 현대 간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 운동의 기본 정신으로서는 인도, 중립, 자발적 봉사, 보편, 공정, 독립, 단일이 있고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상자를 치료해주면서 이를 통해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고종 때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은 광해원이고 1903년 선교 간호사 마가렛 에드먼드에 의해서 한국의 간호교육이 최초로 시작되었던 곳은 보구여관이고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처음 창립되던 해는 1973년 제네바 적십자 본부에서 매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처음으로 이 상을 수여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이 상은 나이팅게일 기장이며 현대 간호가 지향하는 치료적 경향은 환자 위주, 전인 간호, 치료 위주, 질병 예방 위주 간호, 재활 간호이며 1980년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으로서 농어촌 주민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로서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보건의료관리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고 간호는 직업이 아닌 사명이라는 점을 간저하고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간호한다라고 하여 육체, 정신, 감정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전인 간호의 이념을 제시한 사람은 나이팅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의 체계를 볼 때 간호의 개념으로 나이팅게일은 간호란 자연적인 치유가 환자에게 힘있게 작용하도록 가장 좋은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1962년 미국 간호협회에서는 전문직 간호 업무란 환자 관찰, 간호 및 교육 또한 기타 사람들에 대한 건강 유지, 증진, 질병 예방, 전문적 간호 이외 직원의 감독과 지도, 면호 소지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한 투약과 처치를 하는 데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급료가 지급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호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더 나아가서는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전인 간호라고 할 수 있고 포괄적 간호, 토탈 간호, 전인적 개념, 개별 간호라고 하는데 전인 간호는 인간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간호를 하는데 비록 같은 진단을 받는 환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회적 배경은 각각 다르므로 환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게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며 전인 간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을 깊이 이해하고 간호 요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5월 12일을 국제간호사의 날로 정하고 있고 봉사상과 친절상을 주고 있습니다. 간호의 역할로 간호의 본질은 사랑과 보호이며 희생과 봉사정신인데 기본 목표는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며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하여
간호가 대상으로 하는 인간이란 환자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까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질병에 관한 생리적 지식은 물론 심리, 사회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며, 대상자와 면담하는 기술, 신체 검사 및 관찰 기술, 새로운 임상 기술, 인간 행동 유형에 의해 개인이나 가족, 조직의 문제를 찾아내고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하며,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며 간호에서 얻어진 결과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하는 간호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간호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전인 간호가 요구되는 이유는 육체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이고, 전인격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이며, 정신, 심리, 정서 및 영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교육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환자 중심의 현대적 간호에서 간호란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데, 전인적 간호란 육체, 정신, 감정의 일체를 간호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 지식, 기술, 사랑의 조화로운 습득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기술적 간호란 신속하고 정확한 간호 기술과 예리한 환자 관찰법을 습득하여야 하고, 과학적으로는 지식이 있는데 생물학적 지식과 해부와 생리는 간호행위의 기본이 되며, 추후 간호란 퇴원 후 환자가 복용할 약품의 설명, 다음 진료 일자, 시간, 생활상의 주의사항, 영양 섭취, 활동 범위나 운동 범위 등을 말하며, 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정확히 교육해야 하는 전인 간호의 일종인데, 추후 간호는 환자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종 목적을 하는 것이고, 오레멜 간호 개념의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 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중 4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대비해야 한다, 윤리강령을 가져야 한다,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라고 하여, 간호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위 조직 단위를 직무상 지위, 감독 관계에 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직 구조의 수직적 계층 분화에 따른 지위 권한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하는데, 각 계층 사이에 명령, 복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령이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저변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계층제의 원리이며, 통솔 범위의 원리는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능한 관계의 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의 수인 것이고, 명령 통일의 원리는 원리가 명령 일원하라고도 하는데,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 체계의 확립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조직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조직의 성과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융통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며, 명령 통일이 안 되어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업이라고 하여 전문화의 원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분업이란 전체 과업을 보다 작은 직무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촉진화가 있고, 분업의 원리란 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가지 주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일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 처리의 전문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는 것인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조정의 원리란 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 체계 사이의 통일을 가하기 위한 상위 체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체 내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절하고 조화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협동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집단적 협동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간호체계의 기능적 간호 방법으로서는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과 수준에 따라 적당한 인력들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데, 이번 병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트장 간호사가 병동 관리의 책임을 맡고, 한 간호사는 모든 환자의 투약을 담당하며 또 다른 간호사는 모든 환자에게 처치를 실시하고, 간호조무사는 모든 환자의 침상을 맡는 일을 한다라는 기능적 간호 방법이 있고, 팀 간호 방법이 있는데, 팀 간호 방법은 기능적 분담 방법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팀 간호 방법은 전문적 간호사와 비전문적 직원을 포함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에 의한 간호 제공 방식인데, 팀은 분담받은 환자나 대상자의 모든 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팀 간호의 성공적인 필수 요건이 됩니다. 기능적 간호 방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초점이 되므로 업무의 범위, 시행 방법, 정책이 규정되어 있어 경제성이 높고 업무 방법이 분명하여 통제가 용이한데, 적은 수의 간호 인력으로 단시간 내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가능하는 간호 업무 분담 방법이고, 팀 간호 방법은 환자의 욕구에 따라 개별 간호를 목적으로 팀의 덕목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간호하는 업무 순리 방법인데, 팀 간호 방법은 기능 중심의 간호의 단점인 간호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으로 병원 의료의 수준 높은 기술화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기능적 간호 방법을 할 때는 전담적 간호 방법으로서는 전담 간호는 간호사가 전 시간을 대상자의 전체 간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간호 전달 방법으로, 24시간 간호를 통해 입원 환자를 도와주고 타 부서와도 협업하여 전인 간호가 수행되도록 하는 간호 방법으로서, 대학병원에서 병실 하나를 간호사가 통째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고, 사례 관리 방법은 대상자와 가족에게 비용과 그에 맞는 적절한 질이 유지되도록 건강 서비스를 조정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방법이 사례 간호 방법이고, 독자적 간호 방법으로는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